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속에 나오는 그 도노 입도 요문이라는 그 전번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 책을 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성철 스님이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를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 자기는 도노 돈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책이 이게 도노 입도 요문.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 도노 입도 요문에다가 강서를 붙였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꼭 요 책 한 권만은 자신이 견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뭐 꼭 견성 아니라도 우리가 근기로 말할 때 이렇습니다. 학조식으로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간다 아닙니까? 불교에서 그 절에 가서 그 부처님 앞에 간절하게 비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싶다, 요 수준에 있다면은 초등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 중에서는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초등학생을 못 면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뭐 불사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 공양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공양을 내가 많이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피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 사는 그런 불제자가 있다면은 이 불제자는 초등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이제 면해서 중학생이 되려면 어쩌나 이런저런 경전을 많이 공부해서, 경전이라는 게 뭐 부처님이 말이잖아요. 그 선과 교를 나눴을 때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이제 듣고,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수준에까지 올라와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근기가 한 중근기쯤 되겠죠. 그래서 중학생쯤 된다. 그러면 상근기는 뭐냐? 내가 바로 부처가 되어봐야겠다. 이게 상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은 뭡니까? 견성함으로써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저도 이 부처님과 부처를 잘 구별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공부하다 보니까 부처님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절에 있는 그 부처 동상 그게 부처님이고, 부처라는 게 뭐냐? 부처, 우리가 네가 부처가 되어야지 할 때 이때의 부처는 뭐냐 하면 깨달은 자. 인도말로 부처하면은 이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자는 다 누구나 다 내가 의사가 되어 봐야겠다 했을 때 의사는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의사 똑같은 겁니다. 내가 연예인이 하면 되어 봐야겠다, 내가 가수가 하면 되어 봐야겠다,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깨달은 자. 그럼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 내가 부처에 되어야 되겠다 하면은 내가 석가모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자가 되겠다. 도노, 단방에 깨닫는 거. 돈자가 단박 돈자, 단방에 망념을 탁. 저도 이 책을 쭉 보니까 지금 이 책을 보니까 그 망념을 끊는다. 망념을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그 구경각을 성취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유시각에 의하면은 이제 그 제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초등학생 수준으로서는 안 되죠. 하는 그래도 중학생은 돼야 경전을 좀 읽어본 사람은 유시각이 뭔지 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래 됐어요. 유시각 정도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6식, 7식, 8식 아닙니까? 8식에 우리 아래야.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전오식도 있다 아닙니까? 봐도 아무런 눈과 사물이 부딪혀도 거기에는 그 식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6식이라는 것은 그 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 비식, 이식이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느낌, 그게 식이잖아요. 7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움직이는 7식, 8식은 무의식의 식이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했을 때 무의식의 식이다. 그 보면은 이
프로이드가 아마 불교 용어를 자기 이론에 들고 갔지 않았을까. 그 매개체가 누굽냐 하면 융이지. 융은 불교 신자로서 프로이드를 만나갖고 둘이서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때 프로이드가 융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융의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불교잖아요. 불교 이론을 받아들여서 프로이드가 그 정신분석학을 만들었어요. 이 정신분석학을 만들 때 융은 불교 신자니까 태어나기 전과 죽은 후 사후까지도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프로이드는 그 학자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연구 대상으로 잡았어요. 그 뒤로는 아예 언급조차 안 했어요. 그런 걸로 인해 갖고 프로이드와 융이 다른 길로 가게 되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이드는 특히나 프로이드 이론은 태어나서 5살까지 그때의 성격이 거의 형성되어 버리고 그때 이상행동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제가 그 채널 A인가 금쪽 같은 우리 아이인가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5살 먹은 아이가 2살 때 유아원에 가서 유아원 선생님으로부터 그 막 구타도 당하고 또 막 땡깡 부르니까 어두운 방에다가 가두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5살 먹는 아이가 그때의 기억을 하고 있는 거라. 그게 지금의 5살 먹는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 못 가고 부모하고 떨어지고 못하고 유치원을 갈락하는데도 못 가고 그래서 막 치료하는 과정이 이렇게 쫙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 아이의 트라우마를 풀어줌으로써 정상적인 아이가 되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의식, 전의식, 무의식 했을 때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그 얘가 2살 때 경험했는 그 경험을 다행히 5살 때 그 장애 행동이 나타나서 5살 때 풀어줬으니까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2살 때 그 트라우마를 풀지만 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는 성인에서 그 생각들이 너무 많이 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의식 속에서 끄집어내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게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잠잘 때 불을 켜놓고 잔다든가 뭐 이런 어떤 이상적인 장애가 나타난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그 불교 유식학에서는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은 갠성이란 건 뭐냐 했을 때 8의식 속에 들어있는 무의식까지도 그거가 무명이고 그거가 그 망상이 들어있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망상까지도 탁 끊었을 때가 끊었을 때가 그 갠성이 아니고 그 쉽게 말하면 그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그 뭡니까 몽중일력 잠잘 때도 화두를 들고 있냐 하듯이 다 끊고 거기서 몽중일려도 그 성철 스님은 갠성 아니라 했다면 거기서 반야의 지혜가 나와야 돼요. 그게 반야의 지혜가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탁 보는 거. 자기의 본성을 보는 그게 자기의 본성이 뭡니까? 또 묻는다. 그러면 책에 의하면 자기의 본성이란 것은 무생심이다. 무생심을 탁 체득할 때 그게 깨달음이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무생심을 체득하는 그 순간을 탁 끊는 그 순간이 어느 정도의 찰나냐? 한번 이런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볼게. 아주 그 무사가 뛰어난 무사가 이 칼로 물을 냇가에 가서 물을 쫙 자를 때 물이 쫙 잘라지잖아요. 딱 순간적으로 칼로 딱 끊을 때 물이 쫙 끊어지다가 다시 합치지 않습니까? 그 딱 끊어지는 그 순간 그때가 완전 무생심이죠. 그게 그 순간을 체험하는 게 체득했다, 깨달았다. 저는 이렇게 그 순간이 무생심을 발견했다, 보았다, 체득했다. 뭐 말이야, 뭐 어떤 걸 갖다 붙이더라도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견성이라. 우리가 그 견성하면은 이제 뭐 온갖 망념도 없고 오욕과 칠정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게 깨달은 자다. 그게 부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 찰나에 그 무사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탁 끊기는 그 찰나. 딱 끊기는 그 찰나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아리아 속에 망념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망념이 완전히 의식적이고 육식, 칠식 이런 의식적이나 끊으려면 바로 끊는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문념까지도 다 끊어지는 그 찰나. 번개불이 번쩍할 때 딱 깜깜한 방에 번개불이 번쩍함으로써 앞산이 탁 순간적으로 탁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찰나. 그 정도의 찰나로 탁 체득하는 그게 견성이다. 저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말로 견성을 체험하는 방법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입니다. 언어도다. 이 도라는 것은 도저히 언어로서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깨달아서 가만히 있어요. 이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자기 깨달은 걸 가만히 있으면은 이 깨달음이란 것은 그러면은 내 주변에 여러 명이 내 주변에 있다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말로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그랬다. 부처님도 자기가 보리수 밑에서 깨치고 난 후에 이 깨침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자기와 같이 수련을 했던 오비구다 아닙니까? 그 오비구를 찾아갔다. 그래서 말로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사성제도 말하고 연기법도 표현하고 또 중도도 이야기하고 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들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본성을 탁 깨친다. 그래서 그 오비구 중에서 가장 먼저 꽂히는 뭐 이름이 갑자기 안 나오네. 그 뭐렇게 생각하면 그 사성제의 그러니까 아이고 사성제가 뭐지? 고진멸도 고통의 종류가 뭐다 하고 모두를 집자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 다음 멸 어떻게 보자. 집이 멸이더라. 집이 멸이구나 하고 그 해능이 응무소주 이생지심 그저게 딱 누가 이 자성이 밝은 줄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중도가에서 그렇게는 뭐 바쁘갖고 예절을 같이 하고 인사할 시간도 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이 탁 깨치고 나니까 뭡니까? 오감이 없는데 뭐 바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탁 이야기. 자기가 깨쳤다는 것을 탁 이야기. 그 해능이 아이고 그렇게 빨리 가려가나 하니까 오감이 없는데 뭐 빠르고 늦으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깨침을 딱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돈오 했을 때 돈오 한 순간에 깨침. 우리가 이제 또 요 책에 이제 돈오가 들어가고 돈오하면 한 순간에 깨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돈자가 단박에 망념이 탁 끊어지는 오가 뭐냐 돈오 했을 때 오는 여기서 이 책에서 설명하기를 오가 뭐냐 했을 때 얻은 바 없이 얻는다. 왜 얻은 바 없이 없느냐? 우리는 이미 구족되어 있어요. 전혀 모자람이 없는 가득 차 있는데 얻을 게 뭐 있습니까? 다 구족되어 있다니까요. 뭐 알기 쉽게 하나 예를 들면은 그 부엌에서 숟가락 줍는 거라. 부엌 속에 숟가락하고 다 있는데 자기가 어쩌다가 그 옛날 시골에는 부엌 안에 나무 장작 이 샤놓고 그거 이제 불 땐다며. 그러고 어쩌다가 보니까 나무 장작 속에 숟가락 하나 툭 떨어졌어요. 그거 이제 겨울 내내 떼우다가 봄 돼갖고 나무가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떨어져 있던 그 숟가락을 자기가 하나 줬어요. 아이고 숟가락 하나 줬네. 이게 주웠는 겁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원래 우리한테 다 있던 거잖아요. 구족되어 있는 부엌 안에 다 있어요. 원래 있던 거를 자기가 주었다고 하는데 주운 게 아니고 구족되어 있다.
구족되어 있음을 아는 것. 번뇌망상이 끊어지고 내가 원래 구족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을 단박에 아는 것. 그게 도노다. 우리가 도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정을 넘어 선정을 한다. 선정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왕념을 끊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정은 뭡니까? 자기의 본성을 보는 거다. 그럼 선정이란 건 뭐냐? 왕념을 끊고 자기의 본성을 보는 거다. 자기의 본성이 뭡니까? 자기의 본성은 무생심이 되겠죠. 나의 본심은 원래 나는 청정하다 아닙니까? 그 참나는 그야말로 무념무상이지 않습니까? 거울처럼. 거울이 뭡니까? 그냥 비추면은 비추어줄 뿐이고, 거울이 뭐 챙긴다든가 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했을 때 선은 왕념을 끊는 것이요, 정은 뭐냐? 자기의 본심을, 왕념을 끊고 자기의 본심을 보는 게 선정이다. 그러면은 이 선정을 해서 도노가 되냐? 아닙니다. 도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선정은 뭐냐? 우리가 보림이라, 보림. 태양이 구름에 이렇게 덮여버리면은 태양이 반짝하지 못하잖아요. 그 구름 속에 덮이지 않도록 구름을 걷어내는 것, 이게 선정이라.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도노하는 것이 아니고 도노한 후에 선정에 들어가시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으로 이 상담 심리학자라서 이 상담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 상담 이론을 이야기하자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 프로이드는 뭐냐? 의식, 무의식, 전의식으로 나눴는데, 무의식을 우리가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 정신분석 이러지 않습니까? 뭘 분석하느냐? 꿈이란 것은 무의식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자유연상법을 만들었어요, 프로이드는. 그래서 누가 그 긴 침대에 눕혀놓고, 또 최면수라고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이 프로이드가 최면요법을 사용했어요. 근데 최면요법을 할 때는 뭔가 이 최면의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최면술은 그 치료에 큰 도움이 안 됐다 해서 하는데, 어찌 보면 최면 치료요법도 요새 많이 개발되었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배웠어요. 배웠는데 뭐 써먹지는 않았어요. 그냥 배운 상태로 그냥 내가 너에게 체면을 걸을 때 너가 눈을 못 뜨도록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체면을 쭉 거는데, 자, 체면 걸어놓고 야, 눈 한번 떠봐 하니까 눈을 못 떠요. 그러면은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뜰 수다.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탁 떴어요. 저는 체면은 한 요 정도까지 해봤어요. 그 이상은 저도 안 해봤는데 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체면 전문가로부터 그 당시에 그때 한 10년 넘기 전에 돈을 수강료로 100만 원을 주고 체면술을 배웠다. 어쨌든 간에 이 프로이드도 체면요법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그건 아니다 싶어 자유연상법을 사용해서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갈등을 끄잡아내 갖고 여기서 해결함으로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 세계를 달아준다. 이런. 그래서 이 우리가 선에 있어서도 돈오 했을 때 팔 아래아식에 들어있는 무명까지도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꿈에도 뭐 그걸 뭐랄까 꿈몽자 인력 무슨 인력 숙면인력 숙면인력 잠잘 때도 뭐 똑같고 몽인력인가 뭐 하여튼 갑자기 또 생각하는. 그와 같이 그 순간 망념이 끊어졌다 해서 견성하는 거 아니에요. 망념이 끊어진 거기에서 자신의 본성을 봐야 돼요. 자기의 본성이 뭐냐? 무생심을 탁 체득을 해야 견성한 것이다. 그 부처님이 그 자기 스승을 만나갖고 선정에 들어가고 최정상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괴로움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때 만약에 그 스승들이 정말 견성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거기서 부처님한테 최상승의 선정에 들어가서 그때 너희 그 무생심을 보라 이런 어떤 것을
지도했더라면은 뭐 굳이 뭐 5년 동안 처에 가서 고생 안 해도 바로 거기 선정해서 바로 다 깨쳐버렸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 상담 심리학자로서 이 공부를 지금 제가 그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그 유튜브에서도 연기법 상담 이론 제가 그 연기법을 통해서 이제 상담 심리학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제 좋은 상담 이론을 하나 개발해갖고 그 이론을 해서 상담 심리를 상담을 해주겠다,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 이게 저희 꿈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선사가 된다든가 뭐 거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불교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상담 이론을 개발하겠다.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이드가 보니까 프로이드 이론과 방금 지금 도노와의 세계를 접목시켜 볼 때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거를 해통한다 하나? 프로이드 이론과 불교 이론을 해통시켜 볼 때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 세계에서 자유 연상법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원리나 이 도노 그 팔 아래아식에 있는 문명까지도 완전히 끊어졌는 상태에서 자신의 그 본성이 뭐냐 무생심 그것을 탁 체득할 때가 이게 바로 견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